안녕하세요. 신용호 비결 제36강. 오늘은 종려전도집 연홍에 대하여 보면은 제10장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연홍이라고 하는 것은 연은 납을 뜻하고 홍은 수은을 뜻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 화학에서 쓰는 주기율표 상의 원소로 보면은 납은 PB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PB라는 금속은 요거는 납은 연이라고 하는 한자로 연인데 원자번호 82번이 납이 되는. 그리고 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은이 되죠. 수은. 그래서 이것은 원자번호 80번에 HG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것은 수은이죠. 수은.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는 수은이나 납이나 사실 지금은 중금속 독극물에 해당되는데 이 연금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서양의 화학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보면 연금술사들의 기여가 상당히 많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금술사들이 동양의 이 외단론자들처럼 이런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을 가지고 한마디로 현자의 돌 같은 걸 제조를 하는 거죠. 현자의 돌 또는 이렇게 그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는 현자의 돌이 우리 동양 쪽 선도에서는 이것이 이제는 금단이 되는 거죠. 금단. 그래서 현자의 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이제는 일반적인 금속들을 황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역할도 하고, 또 이제는 질병도 치유하고, 또 사람들도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도에서, 동양의 선도의 금단이 바로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서양의 연금술에서도 이런 수은이나 납이나 이황 같은 그런 거를 이제는 사용을 해서, 이것을 여기 보면 황이 이제는 16번 있지 않습니까? 여기 16번은 유황이죠. 유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유황. 16번. S죠. 이런 물질들 이제는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 또 황금도 있고, 황금은 수은보다 원자번호가 하나가 적어요. AU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금, 요런 요소들을 이제는 가지고 현자의 돌을 만드는 거를 연금술사를 하는 과정에 다양한 원소들을 이제는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학이 이렇게 발전을 더 하게 된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동서양의 이 연금술과 이 선도는 상당히 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연금술이고 알케미고, 동양에서는 이 외단론을 만드는 선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 외단론에서 이제는 내단론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런 금속들이 우리 몸에 있는 사실은 영적 금속을 가리킨다는, 영적 금속 원소를 가리키는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제는 이것을
연이다, 홍이다고 하는 것이 그 물질계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금속 요소 개념에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그 영적 금속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그 납이다, 수은이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은 그 현실적인 그 납이고 수은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시면서 이걸 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그 원소 주기율표도 있지만은 또 뭐냐면 영적 금속 주기율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영적 금속 원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우리 김일훈 같으신 분이 영소론, 색소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어떤 소립자론이죠. 어떤 그 화학 주기율표처럼 영적 금속들도 이렇게 그 주기율표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좀 고절한 어떤 이게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고절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그런 어떤 영적 소립자들이 우리 한반도에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식물이라든가 동식물, 각종 동식물이나 곤충에 이제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에서 나는 각종 동식물 요소들이 약의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네. 약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분은 그것을 약용 효과를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죽염 같은 거, 유황오리 같은 거, 그런 거 법제한다 그러죠. 그 법제 기술을 많이 세상에 보급을 시키신 분이죠, 이분이. 예, 그리고 또 사람이 부처가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 하단전에 영구법으로 쑥뜸을 단전에 뜨게 해가지고 이렇게 화가 부족하니까 사람 속에다 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부의 독소를 소멸시켜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를 쑥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논리도 이렇게 전개를 하셨죠. 비록 이분은 장생하지는 못하셨지만은 이런 이론 체계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론이 좀 심오하다 이겁니다. 심오합니다, 상당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연홍 이것도 이제 한 페이지인데, 이게 읽어도 여러분이 잘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읽어 가기는 하겠는데, 여러분이 읽어도 들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는 우리의 남녀 간의 어떤 과정도 지금 오늘날의 과학기술에서 이렇게 밝혀낸 과정들과 많이 틀리니까, 이 당시에 이분들이 이걸 쓸 때는 그때의 관점과 그때까지 알려진 과학기술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연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납과 수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 연금술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신선이 되는 이치가, 이것이 메커니즘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니까, 내단을 형성해는 금단을 형성해 나가는 걸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쭉 들으시면 돼요. 그냥 쭉 들으시면. 자, 그러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여동빈 조사가 이제 묻습니다.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내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단으로 만드는 약,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장생하게 하고,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늙는 거를 멈추면서 젊음을 회복하게 하고, 그다음 결국에는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우리 몸 안에다가 생성시키는 이 약으로서의 금단 얘기하는 거죠.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용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는 감궁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기 속의 수가 이것이라 하셨습니다.
용은 리궁에서 나오는데 수 속의 기가 이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궁이라고 하는 것은 구궁도상에 요거를 얘기하는데, 감궁은 수거든요. 물이니까 물이 그 물 속에 물이 있는 거죠. 예, 물이 있는 거니까 이거 음호는 요 감궁이고, 양용은 요 리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리궁에서 나오는데, 이거 일단 어떤 기안의 수, 물이니까 감궁, 그다음 리궁은 수 속의 기가 이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외학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외단에서 만드는 그 외학에서 이 모래, 그러니까 모래죠. 모래 속에, 사 속에, 모래 속에 홍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라는 말, 우리가 불교에서도 항아사라고 이렇게 모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리고 붉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런 표현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연금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연금술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연금술 텍스트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종말론을 이렇게 해주는 그 묵시론적인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연금술적 개념이는 붉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거 하는 게, 모래 속에서 홍을 취하는 것은 내악에서 양용에 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야? 양용이니까 뭐야? 이게 붉은 용이죠. 그렇죠. 양용이니까 붉은 용. 이것이 그러니까 모래, 그러니까 외악에서 모래에서 홍, 바로 수은을 취하는 것은 내악에서 양용에 비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뭐예요? 붉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 연금술 이론을 토대로 해서 그 요한계시록 해석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또 연 속에서, 납 속에서 은을 취하는 것은 은. 자, 그래서 우리가 모래에서 순을 취한다는 것이 모래가 홍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현대 그 물리학의 물질 변성이 불가능한 거죠, 현재는. 그런데 이렇게 물질 변성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연금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연 속에서 납이 어떻게 은이 돼요? 근데 납 속에서 은이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내악에서 음호에 비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게 연금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영과 홍은 외악입니다. 그렇죠. 외악에서 얘기되는 그 물질들인데, 용과 호랑이가, 용호가 교구, 이렇게 서로 껴안고, 이렇게 껴안는, 교구하는, 그러면서 나누는, 그것이 황하로 변해고, 황하가 이루어지고 나서 연과 홍으로 나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른바 내악에서의 우리가 연과 홍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악에서 연과 홍은 알겠는데 물질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몸으로 볼 때는 연과 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천일의 질, 그것은 천일 생수하면은 우리 신장, 여러분이 콩팥을 이루고, 수는 콩팥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음에 속한다. 천일의 질을 포함하면서 오금 5가지 금속의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곧 흑연, 곧 검은 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이 은을 낳기 때문에 연은 바로 은의 어머니가 되고, 태양의 길을 감응하면서 뭇 돌들의 으뜸이 되는 것이 주사다. 주사는 붉은색이니까 이 붉은색의 주사에는 홍을 낳기 때문에, 수은을 낳기 때문에 홍은 바로 사의 아들이다. 취하기 어려운 것이 연 속의 은이요. 그러니까 납 속에, 연이라는 게 납 속,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게 빨리빨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 속의 은이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사 속의 홍이다. 모래 속의 홍이다. 홍이다. 수은이다. 모래 속의 수은이다. 은과 홍을 합하여 단련한다면 저절로 지극한 보배까지 이루어진다.
이 연과 홍의 이치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이와 같다. 만약에 몸 안의 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내단을 구성하는 일로 말하자면은, 사람에게 드러난 것은 고금의 의론이 차별이 다름이 있고, 그 현묘한 다름이 있어서 이게 사람마다 이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나름대로 이런 주장하는 것들이 각각 의견들이 다르니까 그 현묘한, 그 중에서 현묘한 썰을 취해서 내가 말아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단 구성, 우리 몸에서 구성하는 게 있을 때 연홍이 뭐 어떤 개념인지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 부모가 교합을 할 때에부터 정과 혈이 서로 합하여 진기를 감싸서 질은 어머니의 순음의 궁에 맡기고 신은 음양이 나뉘지 않은 속에 간직된다. 300일이 지나면 태가 완성되고 5000일이 지나면 기가 충독된다. 오행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몸은 본래 정과 혈이므로 먼저 물이 있게 된다. 오장으로 말하자면 정과 혈이 형상을 갖추는데 먼저 신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콩팥이 생긴다. 신수 속에, 콩팥 속에 있는 물 속에는 처음 수태할 때에 부모의 진기가 간직되어 있으나 진기는 사람의 몸 안에 신장에 숨어 있다. 콩팥에 숨어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운우지정을 나눠서 애를 낳을 때 애의 몸속에, 태어나는 애의 몸속에 여러분이 그 부모의 정과 혈을 받아가지고 태어날 때 여러분의 콩팥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진기가 여러분의 콩팥 신장에 이렇게, 여기 콩팥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콩팥이 여기 있잖아요. 신장 콩팥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이에 있다. 그런 얘기든. 이른바 연이란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우리가 콩팥에 간직된 진기가 바로 납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기가 납이다. 콩팥에 간직된 진기가 납이다. 콩팥이 신장이라, 신장에 간직된 진기가 납이다. 그게 납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납이 연이죠. 연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납과 수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이것이 연이란 이것이 또 신장 속에 정기가 있어가지고 기 속에 진일의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 진호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납 속에 정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진일의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 진호. 그러니까 참된 호랑이라는 뜻이죠. 참된 호랑이. 이런 뜻이에요. 호랑이라 한다. 이른바 연 가운데 은이란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 가운데 참된 호랑이는 은에 속하는데 은은 연 속에 있는 은이다. 그런 뜻이라는 참된 호랑이는 진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용호 중에 호는 연 속에 은이다. 그런 얘기는, 근데 그 연은 납에 있는 진기다. 그런 뜻이죠. 신장의 기는 간장으로 전해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 신장이죠, 콩팥. 여기서 신장에게는 간장, 여기, 간장으로 전해지고, 자, 간장은 목기니까, 신장은 수기니까, 수생목하니까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죠, 오행상으로. 신장의 목은 간장으로 전해지고, 신장에서 간장으로 전해지고, 간장에게는 심장으로 전해진다. 심장으로 전해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간 뒤에 심장의 기가 크게 극하여, 그러니까 화극생금해서 극하한다는 건 심장은 불이고 신장은 물인데, 심장이 화극생금해가지고 액을 낳는다. 그러니까 화극생금 하니까 옥액을 낳는다는 뜻이죠. 옥액. 액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에서는 액이 나오고, 신장은 기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기가 간으로 간 뒤에, 그러니까 신장에서
간으로, 그러니까 우리 콩팥에서 간으로 간 뒤에 간에서 심장으로 기가 흘러 들어가면은 심장은 액이 나온다고 하네. 여기서 액이 나온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액 속에서 그래서 여기는 좀 되는. 그래서 바로 이 신장의 액 속에서 정량의 기가 있으니, 그러니까 정량의 기가 있으니 이른바 주사란 것은 심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심장에 생기는 액,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여기서 우리가 심장이죠. 심장의 액이 바로 그것이 주사다라고 하는 주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래라는 거죠. 붉은 모래라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주사란 것이다. 주사란 것이 심장이다. 심액이다. 근데 홍이란 것은 심액 속에 정량의 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홍이란 것은 심액 속에 정량의 기다 이러는 거죠. 이것이 홍이다. 이것이 홍이다. 기 속에 진일의 수가 돌아보고 연모하여 액 속에 정량의 기를 화합하여 기와 액을 쌓아서 태포가 된다. 그래서 태포가 된다는 건 뭐냐? 이게 애가 생기려면은 애를 감싸는 그 자궁에 그 태포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태포라는 건 뭐야? 태아를 감싸는 그 애기 주머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기 주머니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태포를 황정 속에 보내고, 황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의 이제 가슴 차크라라, 황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어떻게 우리 차크라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황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네. 가슴 차크라. 그러니까 보내고 이게 진화라는 것은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불이 진화, 그래서 화의 기운을 어긋남이 없으면 이 불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때? 불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불을 가한다는 거죠. 불을 가하는데 어긋남이 없으면은 태선, 바로 신선이 되는 그 태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그 신선이 되는 태아가 이렇게 태아로 변화가 된다.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가슴 차크라에다가 이렇게 태포를 넣어가지고 불을 가하면은 그것이 신선의 아이로 저절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 이것이 연 속에 납 속에 은이 홍에 합하여. 그러니까 연 속에 은은 뭐야? 연은 납이니까 납은 콩팥에 있는 거고 콩팥 안에 연 속에서 은이 나오는 거니까 은은 참된 호랑이가 되는 거고 홍은 어떻게 되는 게 심액 속에서 홍이 나와가지고 그 바로 은과 홍이 합하는 거죠. 합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용호교구라는 거다. 용호. 이렇게 연단하면은 보배를 이루는 것으로 비유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자, 오금 중에는, 자, 5가지 금속 중에는 우리가 연 속에서 은을 취하고, 그러니까 납 속에서 은을 취하고, 팔서 8가지 돌 중에 모래에서 주사해서 수은을 추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솥단지에 두고서 야기로 배합하면 이렇게 약을 이렇게 배합하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그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배합을 하는데 그걸 약이라고 하는. 그 솥단지에 두고서 야기로 배합하면 홍은 저절로 사가 되며 은은 저절로 보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몸속에 있는 연에서 어떻게 은을 취합니까? 이 연에서 어떻게 은을 취하냐? 그러니까 참된 호랑이를 취하냐? 그런데 또 사람 몸속에 있는 사에서 어떻게 홍을 취합니까? 그러니까 모래에서 주사해서 어떻게 수은을 취합니까? 홍은 어떻게 사가 되며, 근데 사에서 홍을 취했는데 홍이 어떻게 다시 또 사가 되고, 은은 어떻게 또 그 과정에 또 보배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종리건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모의 진기가 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로 순수하여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게 형태가 이루어진 뒤에는 신장 속에 간직되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납으로 부모가 합해서, 그러니까 이게 수정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납이라고 하는 게 거의 수정란 같은 개념하고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모의 진기가 합해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합해서 하나가 된 그런 개념이 돼버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 순수하여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형태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 모양이 된 뒤에는 신장, 여러분의 그 콩팥 속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진기로서 이렇게 간직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신장은 서로 짝이 돼서 함께 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기를 원양의 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원양. 그러니까 원양이라고 하는 것이 콩팥 쪽에 있다. 신장 속에 있다는 원양. 그래서 이 원양의 기가 닿으면 사람이 죽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양의 기가, 원양의 기라고 하는, 원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콩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장에. 근데 이것이 떠올리는데, 이게 기가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양쪽의 콩팥이 함께 기를 떠올리는데 이것을 원양의 기라 하고, 이 기 속에는 바로 물이 있는데 그것을 진일의 물, 그 참된 하나의 물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죠. 수는 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가 머물면 수도 머물고, 기가 흩어지면 물도 흩어진다. 수도 흩어진다. 수화기는 마치 자식과 어미가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잘 살피는 자라도 기를 보는데 그치고 수는 보지 못한다. 그 안에 있는 수는 제대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진일의 수로 심장의 정량의 기와 합하면, 심장에 생기는 그 심액 속에 있는 그 정량의 기와 합하면 이것이 바로 용호가 교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황화로 변하고 이 황화가 대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장에, 우리가 콩팥에서 올라오는 그 기 속에는 참된 수가, 진일의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심장, 여러분의 심장에 그 심액이 나오면 그 심액 속에는 정량, 바른 양의 기가 있는데, 그거랑 이렇게 합하면 그러니까 이게 콩팥에서 올라오는 거는 음호고, 심장에서 나오는 건 양용이라, 이렇게 두 개 합하면은 용호 교구가 되는 개념이로, 이것이 황화로 변하고 이 황화가 대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죠. 이 대학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진일의 수로 태를 삼고 안으로 정량의 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예전에 그 부모의 진기가 정열을 포태로 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진일의 수로 태를 삼고 정량의 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진일의 기로 이렇게 정량의 기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300일을 좋아하면 태가 완성이 300일이 뭐예요? 300일이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을 좋아하면 태가 완성되고 기가 충족돼서 형이 갖추어지고 신이 와서 부모와 떨어진다. 형이 밖으로 이미 합해졌으니 합해지면 형이 형을 낳게 되고, 형이 형을 낳는데, 우리 인간의 몸의 형상이 형상을 낳는다는 거죠. 형상이 형상을 낳아서 도를 받드는 사람은 심장의 기와 교합하게 하는데, 신장, 콩팥 속에 기 속에 간직된 진일의 수와 심액이 싣고 있는 정량의 기를 교합하는 것이니, 기로서 기를 교합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콩팥에 간직된 진기와 심장의 액에 있는 심액 속의 정량의 기를 기와 기로 합한다. 이런 거예요. 기와 기를 합하니, 기와 기를 교합하니 수가 포태가 된다. 이런 식이 되네. 그 형상은 기장쌀과 같은데, 그러니까 작은 쌀알갱이와 같다는 거죠. 같은데 따뜻하게 길러서 어그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잘 길러야 된다는. 처음에는 음으로 양을 머물게 하고 다음에는 양을 써서 음을 단련하니 기가 변하여 정이 되고 정이 변하여 홍이 된다. 정이 뭐야? 그리고 수은이 또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이게 그러니까 모래에서 순이 나오는데
다시 모래로 변하고 또 순이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홍이 변화에 주가 되고 주가 변화에 사가 되며 사가 변화에 금단이 된다. 그러니까 홍이 변해서 이렇게 홍이 아까는 모래에서 순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죠? 홍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홍이 다시 붉어져 가지고 뭐야 주사가 주사로 모래로 돼 가지고 모래가 다시 변화에 또 금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면서 피드백 과정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단이 이루어지면 진기는 저절로 생기니까 이 진기를 단련하여 신을 이루면 초탈을 얻을 수 있다. 초탈할 수 있다는 거죠. 신선이 될 수 있다. 초탈한 후에 화룡으로 화하여 붉은 용으로 화하여 어두운 거리를 벗어나서 현학을 결말로써 현학이라는 게 뭐예요? 현학이라는 게 학이잖아요. 날아가는 학. 그렇죠. 학. 우리가 학 타고 날아가는 거 현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현묘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학 여러분이 그 봉황체를 뜻하는 거죠. 현학.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룡으로 변한 뒤에 이거 화룡이 되고 화룡이라는 붉은 용이죠. 이거 화룡 불룡이 되고 화룡. 그래서 화룡진인이라고 하는 거죠. 화룡이 되고 화룡이 어떻게 되냐? 현학으로 된다라는 현학. 현학은 뭐예요? 자, 현학. 이 검은학이니까 이거 까마귀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까마귀. 이게 까마귀 오자죠. 오라고 오. 까마귀 오자서 까마귀 오. 현학이니까 검은 학이니까 까마귀 오자. 이렇게 이 까마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화룡이 학으로 변한다는 거죠. 확.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궁울이죠. 궁울. 이게 궁울용부 과정이잖아요. 일종의 화룡이 학이 됐으니까, 그렇죠. 화룡이 학이 됐으니까, 현학으로서 결말을 이루어서 봉도로 들어간다. 봉내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학을 타고, 결국 이 학이 돼서 우리가 봉내산이 삼신산의 봉내산, 그 신선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룡이 현학으로 된다. 이런 표현이 이제는 이게 궁울용부라는 궁. 그 다음에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형으로 형을 교합하니 형이 합해져서 형을 낳는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운우지정을 나눌 때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합해져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이렇게 형을 낳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선이 되는 이치는 뭐예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부모가 합하는 거니까 이거는 기운으로 합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가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합하는 형에서 형으로 합해서 형체를 낳는 건데 여기서는 귀로 귀를 교합해서 귀가 생긴다 이런 뜻이란 얘기. 합해서 귀가 합해져서 귀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나는 하나의 몸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내 안에서 음양의 귀를 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와 귀를 합하는 게 그것이 남녀가 합하는 거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귀가 합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형과 형이 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체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귀의 모습을. 귀와 귀가 합해져서 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날수로 300일을 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과 형, 어머니와 아버지가 형과 형체를 가지고 합해서 아이를 태어나는데 10개월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300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날수로 300일을 넘지 않아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형체를 가진 남녀가 합해서 애를 낳는 건 10개월 만에 태어나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모습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서 이렇게 교합하는 거는 이렇게 남녀가 합하는 운우지정 나누는 거와 같은데 이것은 어때요? 남녀가 같지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성동체 개념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남녀 자신들의 단사의 색깔과 광택은 어째서 비슷합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자 여자로 분리가 되어 있질 않고 이렇게 비슷하다. 개념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의 몸에서 만들 때도 여자의 몸에서 만들 때도 그렇고 좀 비슷하게 나온다. 이상하게. 그럼 뭐 이게 양성동체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종리건 조사가 이러시길 부모가 형을 교합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상에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그 부모가 돼서 교합할 때는 아버지의 정이 먼저 나가고 어머니의 혈이 뒤에 가서 혈이 정을 감싸면 여자가 되고 여자란 아는 양이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는 양이고 바꾼 음이고 어머니를 본뜨게 되니까 대개는 혈이 밖에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현대과학으로는 남자 여자가 되는 건 유전적인 문제, 유전자로 인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원래 생식세포가 원래 우리가 생식세포의 그 염색체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둘로 나눠진 뒤에 XY 염색체. 그러니까 우리가 XY 염색체에 따라 가지고 남성, 여성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는 이게 남자는 이렇게 X, Y 염색체가 있다면 X 염색체가 둘로 갈라진 Y 염색체 둘로 갈라져서 4개가 되고 요거는 여성은 다 XX 염색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결합을 할 때 요 한 쌍씩 결합할 때 요렇게 되면은 여성이 나오고 요렇게 되면 남성이 나오고 XY 염색체로 되면 남성이 그래서 사실은 절반이잖아 확률이. 그렇죠. 확률이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염색체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현대과학이 아니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혈이 이렇게 정을 감싸는 형태가 되면 이것은 여자가 되고 만약 어머니의 혈이 먼저 나가고 아버지의 정이 뒤에 가서 정이 혈을 감싸면 남자가 된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염색체 과정을 요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 현대과학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는 그럼 왜 남자가 틀리게 나오고 여자가 틀리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정과 혈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리건도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남자란 아는 의미고 바꾼 양으로 아버지를 본뜨니 대개 정이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심장에서 생기는 것인데 정량의 기가 없다. 원래 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정이라는 것은 본래 심장 콩팥에서 생기지만 정량의 기가 있다. 정량의 기가 바로 홍의 근본으로 진일의 수가 나가 화합하여 황정 속으로 들어간다. 홍은 연을 사용하여 끓이고 연은 홍으로 달인다. 끓이고 달인다. 연이 홍을 얻지 못하면 진인의 수를 발동시켜 일어나게 할 수 없고 홍이 연을 얻지 못하면 순양의 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연홍이라는 이런 이치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연이 홍을 연을 이렇게 서로 대대하면서 이걸 만들어간다는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형체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 남녀가 결합해가지고 형체가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그 기운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서 나오는 하나의 양성동체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여덕민 조사가 묻기를 연은 신장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나비라고 하는 것은 콩팥 신장 속에 있으면서 원양의 기를 낳는데 그 기 속에 진일의 수가 있으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려 해도 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연으로 홍을 얻을 수 있는데 홍에는 정량의 기가 있어서 이 정량의 기로 연을 단련하여 하면 연이 기를 생성함이 왕성해져 진일의 수를 발동시켜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은 본래 정량의 기로서 진일의 수에 나가 태포가 되니까 이를 보존하여 황정 속으로 보내면 이미 이것은 용호가 교구하여 음양이 함께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연으로 끓인다면 음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진양을 흩어지게 하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대학을 이뤄 기 속에 기가 생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연을 끓이면은 이 음이 너무 많아져 있는 진양의 기운을 흩어지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종리건조사께서 이러시기를, 신장의 기를, 콩팥의 기를 심장으로 보내면 기가 지극해서 액을 낳게 되고, 액 중에 있는 정량이가 진일의 수에 배합하는 것을 용후가 교구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날마다 기장 쌀만한 크기를 얻으면 이걸 금단대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존하여 황정 속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심장 차크라, 우리가 들어가는 거 잘하는 이런 속으로 보낸다. 황정이란 비장과 위장의 아래, 황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장과 위장의 아래이고, 방광의 위이고, 심장의 위쪽이고, 신장의 남쪽이고, 간장의 서쪽이면서 폐장의 동쪽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요 위치를 대강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심장 차크라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황정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요런 거, 그러니까 심장과 위장의 아래, 그러니까 심장과 위장의 아래는 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비장과 위장의 아래 황정이라고 하는 게, 황정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거를 지금 이게 용어 교구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황정 속으로 보낸다. 금단대학을 만든 데 이걸 황정으로 보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황정으로 보내야 되는데 황정의 위치가 어디냐. 저는 가슴 차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장과 위장, 비장과 위장이래. 비장과 위장이래. 비장과 위장의 아래. 아래라고 하는 거는 이쪽을 이쪽 아래겠죠? 이쪽 아래. 그 다음에 심장의 북쪽. 심장이겠죠? 심장의 북쪽은 이쪽 아래쪽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심장과 비장의 아래면서 이쪽에 또 아래고, 또 신장의 남쪽이니까, 요거의 남쪽이니까, 그러니까 대강 어디에요? 요 지점이 되네요, 요 지점. 그러니까 앞쪽이고, 그 간장의 서쪽이고, 자, 간의 서쪽이 이쪽이니까, 방위상으로, 오른쪽이,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보다 폐장의 동쪽, 자, 폐의 동쪽.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대강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어떻게 되네요. 대강 황정이라고 하는 것이 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심장 차크라고 비슷한 심장이 있네요. 심장. 그렇죠. 심장이니까 대강 요 정도 위치다라고 하는. 여기가 황정이라는 게 우리가 이거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에서 중단전이라고 보는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혈이다라는 건 얘기는 안 하고 그 위치가 거기가 황정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강 그 위치가 황정이다. 왜? 이제 그럼 우리가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스트랄계의 몸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니까 그 정확한 위치가 딱 짚지 않는 거고, 그 위치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표현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위는 맑고 아래는 탁하며 밖으로 4가지 색에 응하며 용량은 2대이며 팔수에 통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물과 다 통하여서 얻은 약이 밤낮으로 그 안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황정 안에 이 대학이 금단대학을 놓아가지고 밤낮으로 그 안에 있는데 만약 체약만 하고 이렇게 그 대학을 취해가지고 그 황정에 넣기만 하고 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떼지 않으면은 약은 반드시 흩어져서 머물 수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불을 진화라는 건 불을 진입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불을 진입시킨다. 불을 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불을 넣는다. 그러니까 대학을 넣고 황정에다가 이 용호교구로 형성된, 그러니까 용호교구로 형성된 금단 대학을 어디다 넣어요? 황정해 놓고 불을 진입한다는 거예요. 진입. 불을 뗀다는 거예요. 불을 넣고 불을 뗀다. 이렇게 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금단대학이 어떻게 돼?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호교구 형성된 금단대는 이것을 황정해 놓고, 황정의 위치는 대강 그 가슴 차크라 정도, 이렇게 우리가 중단전 이렇게 보면은 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떼야지 되고, 만약 이게 근데 이렇게 불을 넣어서 불을 진입시켜서 이렇게 불을 넣고 불만 넣고 이렇게 체약하지 않으면 속에 양이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금단대약도 체약해서 넣어야 되고 불도 넣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에 기를 일으켜서 하원을 건장하고 따뜻하는데 그칠 뿐이다. 자, 그러면 만약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그 양쪽에 그러니까 금단대약을 넣고 불을 넣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돼서 운행돼야 되는 이것이 이런 일이 진행이 안 되면은 금단대약이 흩어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콩팥 있는 아래쪽 부분만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데 그칠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체약이 때에 맞고 체약을 잘해서 용호고교로 형성된 금단대약을 황정에 금단대약을 채취해가지고 황정에 딱 넣는 게 맞고 진화 그러니까 불을 넣어서 떼는 그게 도수에 맞으면은 반드시 연 가운데서 납 가운데서 기를 빌려서 진화하여 대약을 견고하게 해서 견고하게 한 뒤에 그것을 다시 하단전으로 내려가서 하단전에 영원히 머물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가슴 차크라 쪽에서 만든 뒤에 이 단을 다시 하단전에 또 내려가서 하단전에 영원히 머물게 한다. 이것을 체보의 법이라 하는 것으로 연홍해서 단전을 보한다. 연홍해서 그러니까 연홍하여 단전을 보한다. 이렇게 되면 나이를 늘리고 수명을 다하여 지선 그러니까 이것이 하단전에 머물게 하면 이제 지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선, 지선 신선 이렇게 천선이 되는 건 3단계 과정 중에서 바로 지선 땅에 있는 그 지선이 되는 거는 하단전에 금단대약을 형성해서 봉해 놨을 때 그것이 지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지선으로 지선 이때는 결국 이 금단대약을 만들어 가지고 견고하게 한 뒤에 하단전에 머물게 하면은 그거는 지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체약하고서 원연을 뽑아 가지고 주비금정 했다면 자 주비금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주비금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것을 빼 가지고 어떻게 체약하고서 원연을 뽑아서 주비금정한다는 건 주비금정은 척추를 따라 동맥으로 머리로 이동시키는 게 주비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아래 하단전에 놓으면 지선이 되고 요 된 거를 어떻게 여기 요 동맥을 따라 가지고 요 동맥을 따라서 요 올라가는 걸 주비금정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주비금정. 그러니까 주비금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주비금정. 이게 그러니까 동맥을 따라 올리는 거를 주비금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비금정 했다면은 이미 연을 뽑아냈으니까 반드시 홍을 더해야 되는데, 연을 뽑아내서 홍을 더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홍을 더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비금정 할 때 홍을 더하지 않으면 한갓 환정 보내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있는 거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보강하는 것 뿐이지, 진기가 생성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연과 홍을 반드시 이렇게 합해야 된다는 거죠. 합하지 않고 그냥 연만 뽑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같이 연과 홍을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연이라는 게 뭐예요? 납이죠. 그게 신장의 콩팥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 얘기는 결국 여러분의 몸에서 하단전에서의 우리가 콩팥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연납의 기운을 뽑아서 그냥 이렇게 주비금정 해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심장의 액을 이용해서 연홍을 합하게 하는 용호교구 한 뒤에 이거를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아래에서만 해버리면 이게 올라가 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정본해가 돼서 진기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진기가 생기지 않으면 양신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 그럼 우리가 이 반드시 연홍의 그 어떤 그 과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금단대약을 만든 뒤에 금단대약을 견고하게 만든 뒤에 그것을 머리로
척추선을 따라서 주비금정 해야지만이 진기를 생성하는데 주금정을 해야지만이 바로 그 양신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홍을 더하고 나서, 그러니까 연을 추출해서 홍을 더하고 나서는 연을 뽑아내야 하는데, 홍을 더하고 나서 또 연을 또 뽑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을 뽑아내지 않으면 한갓 홍을 단련해서 단전을 보할 뿐이니, 어찌 사를 변화시키며, 사가 이미 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금단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홍을 더하고 나서는 연을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을 뽑은 뒤에 홍을 더하고, 또 홍을 더한 뒤에 다시 연을 또 뽑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 거냐면, 결국 우리 몸 아래쪽에서, 이게 여기서 돌면서, 귀액이 서로 돌면서, 돌면서 연과 홍이 서로 뽁뽁 돌리면서 어떻게 되는 게, 이게 금단대학을 더욱더 경구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금단대학을 이룰 수 있고, 금단대학을 견고하게 한 뒤에 그것을 주비금정으로 동맥을 타고 올려야지만이 된다. 그런 얘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동맥이 뚫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기운만 올려버리면은 그것은 그냥 환정 보내만 되는 거지. 환정 보내만 되는 거지. 그것은 양신 출퇴할 수 있는, 그거는 양신 출퇴가 안 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대강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